안녕하십니까, 엄길정입니다. 오늘은 귀한 그림 한 장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민화고요. 뱀이 주인공인 12지상이라고 합니다. 2014년 뱀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초손님은 이 민화를 그리는 작가이십니다. 민화 작가 서고임 선생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12지상 설명 조금 더 좀 해주시죠. 내년이 이제 뱀띠해고요. 네. 지금 여기서 12지 그림은 사실적인 뱀이 아니라요. 장군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장군복을 입고 뱀의 탈을 쓰고 있는 형상인데요. 네. 김유신 장군 묘역을 신라시대. 네,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의 묘역에 보면 예. 그 석상들의 12지신을 이렇게 부조를 해놓은 것들을 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갔었으니까요. 그것처럼 뱀하면 지혜와 그런 의지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12지를 장군의 어떤 묘역에 지켜달라서 네. 어떤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신의 역할. 네, 지켜주는. 네. 네. 새해 이런 그 12지상을 보면 선조들은, 조상들께서는 어떤 의미를 받아 담으셨을까요? 보통 신년이 되면 세화라고요. 네. 이렇게 부귀 영화도 상징하고요. 우리가 세배하듯이 세화. 예. 그다음에 애군도 물리치고 복도 불러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림들을 네.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대청마루나 대문에 장식을 해서 1년을 정말 무탈하게 네. 가족의 어떤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들로 장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다른 모든 건 다 그럼 세화는 아니고 생활 속에 여러 형태로 민화가 녹아 있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양상을 좀 소개해 주시죠. 과거 우리 역사 속에 민화는 어떻게 주로 가까이 있었는지 우리 곁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장롱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벽에 이불, 병풍, 가리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 한옥의 구조상 바람막이가 꼭 필요했고요. 위풍이 있으니까. 그래서 쓰임새에 의해서 그런 장식이 필요했지만 그 안에는 요소요소에 맞는 상징성들을 부여했어요. 예. 그래서 벽의 마구리에 축복을 기원하는 모란을 자수로 놓았거나 그다음에 장롱에도 화초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꽃과 나비가 논이는 장면을 자개로 놓았거나 또는 이불에도 원앙금침이라고 하죠. 예. 부부간의 금수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수로 표현했던 것들이 다 민화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민화가 이렇게 보존되어 왔던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쭉 기록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때 주로 많이 그려졌는데요. 물론 네. 이제 한편에서는 선사시대 때 암각화에 그려진 동물도 혹시 민화의 유래가 아니지 않냐라고 고대부터. 말씀들을 하시지만 네. 가장 많이 이제 민화가 등장한 시절은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가장 네. 많이 그려지고 유통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영조 정조 시대 우리가 문화의 그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네, 예. 경제적으로도 유복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안도 장식하고 그런 생활용품들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치장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선 그 시대만 해도 이제 양반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이 엄격하지만 예. 중간 계급들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농민들도 이제 부호가 등장하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집안을 장식하는 그게 바로 민화였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전통 민화에는 단골 손님이 있나요? 네. 단골 손님 있죠. 예. 흔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호랑이 그림이에요. 호랑이. 예. 네.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호랑이가 민화에서는 해악과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 맹수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예. 지존의 상징이지만 편안한 이웃 또 그 후덕하고 그다음에 그 인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이 돼 있어서 네. 호랑이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민화 호랑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한국인의 얼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는 게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려오신 이거는 요건 이제 재현하신 거고. 네. 이건 선생님의 장작품이신데 네. 닭이죠. 예, 닭하고 꽃이 있는데 예, 모란꽃입니다. 모란꽃. 이런 것도 과거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가요? 예, 모란꽃 하면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패백 드릴 때 아마 많이 모란 병풍을 치고 지금도 닭도 패백할 때. 예, 그거는 아니지만 닭은 어. 또 그 벽사의 의미가 있어서 예. 오복도 불러드리고 애군도 물리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알을 많이 낳으니까 다산을 상징합니다. 아.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이라서 네. 신의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울음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네. 그래서 닭과 모란이 같이 있으면 부귀공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라는 의미. 이런 장작품 경우는 우리 가정사에 어떤 경우에 쓰면 가장 의미가 돋보일까요? 자녀분들이 예. 입시를 잘 마치고 취직도 하고 어허. 또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 방에 걸어주면 아마 그런 의미가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역사 속의 민화는 뭐 흉배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권위라든가 네. 또는 뭐 이 시대적인 그 상징성 이런 이 생활을 떠나서 네. 또 의미가 커지는 그런 민화들도 있죠. 네. 보통 이제 십장생도 하면 그 장수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방을 치장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조 그림은 부부 금수를 상징하다 보니까 그 안방을 장식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충효 사상이나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기를 기원하는 그 학덕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는 그 효제도라고 하는 그 글씨로 이루어진 네. 병풍이 있어요. 네. 그런 그림들은 아이들 방에 어울렸고요. 예. 그다음에 책거리 그림 같은 경우는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한 선비들 방을 장식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는 잉어 그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입신 출세, 입신 양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잉어 그림에서 잉어가 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형상. 예, 뭐 이렇게 힘차게 그린 거. 네, 저도 이런 봤습니다. 것들이 어떤 출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과거급제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선비들 방을 치장하는 데 사용을 했고 또 과거급제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선비들한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